네, 오늘 장 중심에 있는 이슈들을 파악해보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정부 공식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효과와 함께 이에 따른 수혜주들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로스투자증권 박승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근혜 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오늘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공식 출범과 관련해서 증시 활황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한국 주식시장은 한 5년 정도의 사이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안 좋고요. 초기 안 좋은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산업들이 약간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 2년 차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 컨셉에 맞는 그런 주식들이 다시 주도주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3, 4년 차가 되면은 그때는 약간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지난 한 몇 년 동안 관측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아마 제일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 이전에 많이 수혜를 받던 그런 산업들이 약간 좀 쓰러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박근혜 정부 컨셉에 맞는 그런 주식들이 새로운 성장주들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앞으로 긴 기간 동안 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살리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의 기대를 조금 더 걸어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어떤 구획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줬었던 그런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은 룰을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은 큰 기업들끼리 그리고 작은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끼리 약간 구획을 해준다라고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들 안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 성장이나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서 물론 이전 정부에 비해서겠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의 퍼포먼스 거래소에 비해서는 코스닥의 어떤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이전 어느 때보다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역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최근에 ICT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박근혜 정부 정책 수혜주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부동산은 수혜주가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얼마 전에 그 주택 장기 마련 저축이나 이런 것들의 과세 혜택을 좀 없애고 그리고 재산 형성, 제형 주택, 제형 저축이나 이런 쪽들이 많이 새로운 상품으로 꾸려지는 걸 봐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보다는 ICT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의 좀 분명한 어떤 색깔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를 주목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일들은 이미 많이 정해져 있고 얘기들도 많이 되어 있죠.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플랫폼 안에 컨텐츠들이 모여서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디바이스까지 연결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어떤 생태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순서는 플랫폼 컨텐츠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옥석을 좀 가려보도록 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만한 업종과 종목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전 NHN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크게 오르는 주식들을 보면 내수주였다가 수출이 되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큰 시세를 내던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시대적인 컨셉에도 맞아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 포스코가 그랬었고 과거에 현대차가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에 그럼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품은 좀 수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많이 올라 있고 해외 기질로 대부분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제품보다는 플랫폼의 수출이 좀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아니면 중동 유럽까지들도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출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NHN의 성장성이 가장 좀 일단 지금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눈에 좀 보이게 두드러지게 일단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런 업종들 뭐 플랫폼 그리고 뭐 포탈 모바일 뭐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NHN에 대한 관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토르스투자증권 박승영 선임연구원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